매일 뜨거운 고기 육수를 만들며 땀 흘리는 작업자들을 만나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설렁탕 가공 공장. 이곳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고기 육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때문에 매일 이른 아침이면 수백 킬로그램의 육수 재료들이 배달됩니다. 사골, 소머리, 양지, 설렁탕을 만드는 재료가 와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설렁탕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설렁탕은 주로 소의 머리와 꼬리, 사골 등을 푹 고아 만듭니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는 사골. 사골은 소의 다리 위쪽에 붙은 뼈로 길고 단단한데요. 육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너무 길면은 육수가 나오기가 힘드니까 많이 나오게끔 하려고 자르는 겁니다. 사골을 통째로 사용하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절단해서 사용하는 것이 설렁탕 육수의 맛을 더하는 비법. 설렁탕에다가 사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음식이니까 많은 사골량을 육수의 농도와 맛은 사골의 크기가 작을수록 진하고 구수한 맛을 냅니다. 때문에 설렁탕을 사골국이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단단한 다리뼈를 절단하는 일은 결코 수월치 않습니다. 갑자기 멈춰버린 절단기. 30년 경력의 베테랑 작업자도 매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다 보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직원한테도 맡길 수도 없고 직접은 이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매번 혼자서 많은 양의 사골을 절단하다 보니 준비 과정에만 반나절이 걸린다는군요. 엄청난 크기의 대형 무쇠솥이 눈에 띄는 곳. 총 4개의 대형 무쇠솥에 1차 핏물을 제거한 상태의 사골을 쏟아 붓습니다. 무쇠솥마다 꽤 많은 양의 사골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골이 많이 들어가면 더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래서 사골을 저희는 감아서 거의 반을 넣고 끓입니다. 드디어 진한 국물의 사골 육수를 만드는 24시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2차 핏물 제거를 위해 한 차례 끓여낸 후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장장 18시간 동안 무쇠솥에 열기를 더합니다. (30년) 넘는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오래돼 보이는 무쇠솥. 무쇠 그릇에서 불이 달궈져 가지고 오는 그 육수의 맛은 일반적으로 그냥 전기 맛이라는 저희는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골을 넣고 끓이기 시작한 지 6시간이 경과할 즈음 가마솥에서 내뿜는 열기로 작업장은 그야말로 불가마속. 수시로 육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고온의 작업 환경을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는 상황.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뭉근히 끓여야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게 특징인 사골 육수. 지금부터 작업자는 무쇠솥의 열기와 사투를 벌려야 합니다. 뼈에서 안 좋은 불순물, 그러니까 이 기름을 제거해야 맛있는 설렁탕이 나옵니다. 일반 솥에서 우려내는 사골과는 달리 무쇠솥에서 은근한 불에 우려낸 사골은 엄청난 양의 불순물과 기름을 배출합니다. 때문에 수시로 기름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무쇠솥의 불맛이 육수에 스며들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의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물만 붓고 끓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맛있는 설렁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그러니까 쪽장을 잡다시피 하면서 설렁탕을 만듭니다.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육수의 맛이 텁텁하고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작업입니다. 18시간에 걸쳐 총 4차례의 기름 제거를 반복한 끝에 사골 육수의 베이스가 완성됩니다. 이제 육수의 감칠맛을 더할 특별한 재료를 넣습니다. 핏물을 제거한 양지와 소머리입니다. 총 들어가는 게 사골 350kg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2,000인분을 만드는 겁니다. 물새솥 하나에서 약 500인분의 설렁탕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양지와 소머리는 사골 육수와 어우러지면서 육수의 깊은 맛을 완성할 테지요. 양지와 소머리는 설렁탕의 고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내야 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무쇠솥 앞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엄청난 힘과 기술을 요합니다. 작업자들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걸 돌려, 더 돌려, 90도로 돌려, 90도로. 보통 16kg?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도주해주고 해야, 잘못하면 이게 튀면은 사상을 입습니다. 무쇠솥의 열기를 짐작케 하는 작업장의 온도. 4개의 무쇠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골 육수가 완성돼 갈수록 작업자들의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항 바로 옆에서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여기 실내가 더운데 여기는 정말 너무 어둡습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사골 육수. 고명으로 사용되는 양지와 소머리는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손질하는데요. 때문에 작업이 수월하도록 냉동고에서 약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얼린 후 썰어냅니다. 단단하게 굳힌 고기는 맛에서도 차이가 있다는데요. 고명에도 항상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냉동된 고기는 미처 제거하지 못한 기름과 핏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명으로 사용되는 양지와 소머리는 각 부위별로 용도에 맞게 절단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썰고 제거하고 이제 포장하고 손목이 많이 아파요. 총 350kg의 고기를 손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6시간. 양지머리는 설렁탕으로, 소머리는 수육용과 설렁탕, 곰탕용으로 나뉘어 완성되었습니다. 무쇠솥 하나당 500인분의 국물을 일일이 손으로 퍼담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은데요. 옛날 어머니들이 밤새 앉으셔가지고서 기름을 제거하고 아들한테 먹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이 설렁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섭씨 50도의 극한의 온도를 견디며 시간과 정성으로 완성한 보약 같은 진국. 작업자들의 정직함과 깊은 섬김이 담긴 설렁탕 한 그릇. 절대 값싼 음식이 아닐 겁니다.
대구에 위치한 고기 육수 가공 공장. 이곳에서는 고기 육수 농축액을 활용해 다양한 레토르트 제품을 생산합니다. 또한 소고기부터 돼지고기까지 하루 평균 사용하는 고기의 양도 약 5톤에 이릅니다.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레토르트 식품들이 거의 한 20가지, 2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개발 중인 상품들도 많고요. 육수 가공 공장의 대부분 시설은 대량 생산에 맞춰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재료를 선별하고 손질하는 밑작업은 작업자들의 수작업이 필수. 특히 육수의 원재료인 특수 부위를 손질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방금 할때 숨은 기계 없어요. 제일 아플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재료를 손질하고 가공하기 때문에 위생관리 또한 엄격합니다. 최대한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완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평균적으로 한 12,000개에서 16,000개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냄비에 붓고 끓여내기만 하면 완성되는 초간단 고기 육수 제품들. 하지만 이를 만드는 공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작업자들의 손을 빌려야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육수를 추출하기 위한 원료의 사전 전처리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물질이 없게끔 저희가 면도 작업과 뼈 제거, 이물 제거 작업을 하는 공정입니다. 이곳에서 약 1톤의 재료를 손질하면 원재료의 20분의 1 정도의 육수 추출물이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매일 반복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 없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돼요. 손질이 끝난 고기는 부위별로 나눈 후 핏물을 제거합니다. 이 통은 원료를 담는 바스켓인데요. 전 처리된 재료들을 이 안에 넣은 다음 바스켓으로 가열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 번에 이제 들어갈 원료 양들이 한 400kg 정도 되고 사람이 이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도 더 확보가 될 수도 있고요. 대량의 육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고기의 양이 많다 보니 고기를 운반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한 12시간 이상은 폭포링입니다. 이 과정은 육수를 만들기 위해 원료를 추출하는 가열 단계. 1톤에서 3톤까지 크기별로 나눠진 탱크에서 1차 고기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완성된 육수는 이물질과 찌꺼기를 필터로 거른 다음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2차 혼합 탱크로 옮겨집니다. 이 과정은 물과 육수를 섞어주는 교반 작업인데요. 소량으로 이제 많은 육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추출하기도 하고요. 또 원료에서 직접 추출하게 되면 이제 깊은 맛이라든지 맛이 더 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선호를 하기도 합니다. 대량 생산에 적합한 진한 육수를 만들기 위한 제조 과정. 최소 6시간 이상 육수를 고아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걸쭉하고 농도가 꽤 진한데요. 이렇게 완성된 육수 농축액은
다양한 레토르트 식품의 기본 육수로 사용합니다. 고기 육수의 개운한 맛을 살린 갈비탕 제조 과정을 살펴볼까요? 우선 고기 육수 추출물 외에도 다양한 재료의 농축액이 혼합됩니다. 추출물만으로는 완제품을 만들기에는 이제 맛이나 풍미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고농도의 고기 육수 농축액에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는 재료들을 액상 상태로 첨가하는 과정인데요. 단 15분이면 갈비탕 육수가 완성됩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 엄청난 무게의 고기를 바스켓을 활용해 한 번에 삶아내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킵니다. 갈비탕용 고명입니다. 한 번 삶을 때 300kg 삶아요. 레토르트 봉지 규격에 맞게 갈비를 절단하고 기름을 제거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두시간 5,000개 정도. 5,000개. 모양이 불규칙한 특수 부위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고명으로서 제 역할을 합니다. 갈비탕 제조의 마지막 공정. 이곳에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를 거쳐 완제품이 만들어집니다. 대기 시간이 길면은 이제 미생물 번식할 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제 포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갈비와 고기 육수가 자동으로 분사되고 마지막으로 무게 측정까지 마치면 트레이를 통과해 멸균 작업실로 보내집니다. 한 시간에 약 1,000개의 레토르트 식품이 빠르게 완성되는 과정에도 식품 공정의 가장 중요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이 과정은 유통기한 내에 변질이 없는 안전한 식품을 위한 멸균 단계인데요. 레토르트 식품, 즉 멸균이라고 하면은 제품 내의 세균들을 완전 박멸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보관했다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초간편 국물 요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국을 고안낸다는 작업자들. 고객들한테 더 안전하게 갔었으면 하는 바람들도 진짜 크죠. 이 품질 그대로 이제 잘 드셔서 좋은 한 끼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